그냥 살자. 그냥 살자. 대충 해도 돼. 그냥 살자. 그냥 살아. 그래, 그냥 살자. 그냥 살자. 쏟아지는 이슈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그냥 살자. 이 코너를 함께해 주시는 쌤,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쌤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고요? 놀며 쉬며 지냈습니다. 선생님 정도 되면 명절 스트레스는 없죠? 아휴, 남자인데 옛날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네. 아, 역시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는 게 스트레스였죠. 그렇죠, 그렇죠. 아내의 스트레스를 받아줘야 되는 게 좀 스트레스기도 했을 것 같고요. 명절 지나고 지금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지금 직장인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리더 편이에요. 선생님 리더십 강좌 평소에 원래 많이 하시죠? 리더십 강좌요? 네네. 그런 쓸데없는 걸 왜 합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 회사에서 주고 장창하던데요. 아유, 완벽하게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본의 아니게 제가 리더십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한마디 하죠. 요즘도 밑에 사람한테 욕하고 막 구박 주고 갑질하는 리더가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쌤 요즘 그랬다 큰일 납니다. 지보고 하는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교육이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보면은 꼭 들어야 될 인간들은 안 앉아 있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 이게 리더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되는데 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그들이 리더에 섰을 때. 아니 그래서 리더십 강좌 안 하세요? 하긴 하시잖아요. 아니, 말이 그렇다 이 말이지. 진짜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거죠.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문제는 맞아요. 이런 유형의 리더가 있다 이런 교육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리더는 뭐예요?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읽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효율을 끌어나오는 그게 다 마음을 사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일단은 자신의 마음 그다음에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리더십 교육을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리더십 교육이 너무 포커스돼 있다. 차라리 리더는 자기 마음을 아는 법 이런 걸 리더십 교육으로 시켜야겠네요. 쉽게 말하면 내가 편안해야 좋은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아랫 것들은 표현이 거칠어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 눈치 보고 야 오늘 어떻대? 오늘 기운이 좀 어떤 것 같아? 맑음이야 흐림이야? 요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는 거. 근데 그때도 한번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리더 자리에 많이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나르시스트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감의 능력이 좀 없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이제 때리잖아요.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과만 가지고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때리면 성적이 오를까요? 때리면 성적이 오르잖아요. 안 오른다고 그래야지 되는데 안타깝게도 때리면 성적이 오릅니다. 막 몰아치면 되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봐라 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그러니까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300등을 때리면 100등 할 수 있어요. 100등 때린다고 1등 할 수는 없어요. 그렇네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리더십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가 그러니까 리더 본인이 편안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그렇죠.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약간 여유 같아요. 여유. 저는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유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리더들을 만나봤죠. 그 가운데는 참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약간 유머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돌격 앞으로 할 땐 또 성과를 낼 줄 아는. 야 이런 리더들이 가끔 있어요. 참 좋은 리더구나. 나도 본받고 싶다. 가끔.
야,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왜 저렇게 표정이 더럽냐 이런 분들도 많나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갖추었고 이루었는데 왜 표정이 저렇지. 긴장 그 자체예요. 뭐가 잘못됐나 이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 친구들과 함께해서 참 고마웠다. 행복했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좋은 리더가 될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 듣다 보니까 일만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삶을 잘 지어온 사람이 그 조직 내에서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뭐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당연한 얘기가 당연하지 않는 게 우리 조직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여유를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삶을 일에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늘 성과로 사람을 판단하고 리더들도 그 성과로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게 문제죠. 맞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때리지 않고 그죠?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면 결국은 봐서 성과가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때리면 성과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10년 뒤에 당신 회사는 살아남겠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년에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제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네. 많은 리더들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긴 흐름에서 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조금 여유 있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직도 관리하고 구성원들도 바라봐 준다면 정말 본질에 어긋나는 갈등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쌤이 꼽는 좀 좋은 리더상이 있어요? 우리 맨날 뭐 세종대왕, 이순신 막 이런 거 책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좋은 리더라는 그런 형은 없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회사라면 저는 좀 솔선수범이라는 단어 있죠. 솔선수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작은 회사라면 일손이 부족해. 사장이 솔선수범해서 일찍 오고 막 일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업장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 리더는 놀아야 돼요. 아하. 리더가 일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밑에 사람 노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도 때와 정말 회사의 분위기라든가 위치에 따라 전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영웅이지 평시에 만약에 왕이 되었으면 그분이 과연 잘했을까 우리 알 수가 없죠. 세종대왕이 전투에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리더십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좋은 리더는 그 상황에 따라 자기 리더십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덕목 중에 하나겠네요. 그 마음은 유연성인데 과연 그게 있는 않죠. 리더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자리에 누군가를 앉힌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이때는 전시에는 정말 장수로서의 리더십을 갖고 평시에는 또 좋은 또 따뜻한 리더가 되고 이런 리더가 그 정도의 유연성이 있다면 정말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리더는 놀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리더가 이제 일을 하면 그게 밑에 사람들한테는 일의 한계를 딱 지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참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놀아라는 게 진짜 노는 건 아니죠. 그럼요. 믿고 큰 일을 맡기라는 하라는 거죠.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왜 리더가 되면 자동차도 주고 비서도 주고 뭐 다 하잖아요. 기사도 주고. 아니 뭐 사장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커피를 지 손으로 못 타먹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은 본인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돌아다니는 리더들은 잘못된 것만 계속 찾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아래 사람들은 그 리더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나가야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너무 작은데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리더도 밑에 사람들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 소통 자체가 안 되죠. 리더가 돼보면 알아요. 이 회사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누가 정보가 제일 많아요? 본인이라고 생각. 누가 경험이 제일 많아요? 본인이. 자기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마다 그걸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병원 원장님이 있다 칩시다. 외과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는 분을 네. 원장시켜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수술하셔야죠. 그분은. 그렇죠. 문제는 원장은 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수술 제일 잘하는 인간을 원장시켜.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못하냐? 비켜라. 내가 할게. 쥐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을 놔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아주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자꾸 감독시키면 안 되는 거죠. 감독도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감독 하셨으니까 저는 최근에 그 여자 배구팀 김연경 선수 뭐 이야기 많았잖아요. 막 한번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괜찮아 잘했어 이러기도 하고 또 사실은 욕도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에 맞게. 정말 득점 낼 땐 칭찬과 기쁨의 표현을 아끼지 않고 누군가 긴장해 있으면 막 격려하고 이게 좋은 리더십의 표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오, 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네. 제 생각은 그러네요. 첫째는 본인의 희생이에요. 좋은 리더. 이 김연경 김 리더십이요. 선수를 보면 세계적인 선수잖아. 근데 모든 걸 희생하고 여기에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팀원들이 아는구나. 둘째는 열정이잖아요. 아하. 이 열정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후배들이 알아요. 그게 진정성이잖아요. 아하. 팀장이 막 우리를 때려. 안 따라와. 근데 이쪽은 팀장이 막 때려. 따라와. 그게 진정성의 차이예요. 아랫사람들은 알아요. 이 인간이 우리를 왜 때리는지. 우리에게 욕도 하지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평소에 이 사람의 태도라든가 행동을 보고 알잖아요.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정말 자신의 영광과 그 지위를 다 버리고 국가대표팀에 합류했고 그걸 팀원들도 알고 그리고 김연경 선수의 그 열정이 본인만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공공의 선을 위한 거라는 걸 구성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빛을 나는 거군요. 그럼요. 결국은 그럼 진심을 우리 팀원들이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리더라 그 함은. 진정성을 어떻게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리더 역할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잘하면 되죠. 아니 그냥 알아주려니 하고 있으면 알아줄까요? 그건 아니죠. 평소에 이 사람의 태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게 이미 다 알고 있죠.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말로 하는 게 소통이라고 믿게 되니까 네. 문제가 생겨요. 평소에 개떡같이 행동하는데 입으로는 좋은 말 한다. 그게 통하겠어요? 네. 소용없어요. 그렇죠. 제가 리더십 교육 가면 소통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는지. 입을 닫아라 그랬어요. 제가. 차라리 입을 닫아라. 제일 어려운 일인데요.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소용이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아. 회의할 때 보면 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래. 뭐든지 다 얘기하래. 우리 문화에서 뭐든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엄청 딸랑거리거나 두 인간밖에 말 안 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입을 열면 손해인데 아하. 체험을 통해 배웠잖아. 음. 이러니까 뭐 말하라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 시리즈 마지막 우리 리더편 하고 있는데요. 자, 0984님이 저희 회사 팀장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에요. 매일 보고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디테일에만 강한 분이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예, 이런 분들 많죠. 보통 디테일하죠. 윗분들이. 예. 또 이게- 그러니까 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장점이 같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 잘하고 맞아요. 실수 안 하고 뭐 그 다 좋은데 너무 그게 지나치게 되면 이제 자기도 피곤하고 그렇죠. 아랫사람들도 피곤하게 되죠. 대개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의 그런 분들이 이제 완벽주의자거나 긴장이나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통제하려고 그러죠.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이러니까 아랫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고 작은 일에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용을 쓰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해결책이 별로 없지만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미리 보고하세요. 미리 보고하라. 불안한 사람을 불안을 줄여주는 방법은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이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가 외출하면 계속 전화하는 남편이 있어요. 받기 싫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도 피하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미리 전화해라 그래 내가. 왜 전화를 받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나 어디 나왔다고 미리 전화해버리는 거예요. 나 10분 뒤에 뭐 하고 있다 미리 전화 자꾸 해버리면요. 희한하게도 상대의 불안이 좀 줄어들면
전하는 횟수가 줍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뭐 미리미리 자꾸 보고를 메일로 하든지 뭐 요즘 SNS 많잖아요. 자꾸 보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귀찮게 막. 확실히 물어보는 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닭달에서 보고하면 기분 나쁜데 내가 미리 보고하면 그건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한번 써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 방법입니다. 9497님 팀장 된 지 만 2달입니다. 팀장은 노는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드네요. 오늘 조언 좋습니다. 이렇게 논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노는 줄 알았어요. 그걸 또 알죠. 밑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노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권한을 위임하고 지켜봐 주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애들 봐요. 꼬맹이들도 엄마 아빠 속 다 아는데 어른들이 왜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알지. 신뢰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게 정말 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0039님은 한 회사에 오래 다니다 보니 어느새 리더가 돼 있어요. 저는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키울 수 있나요? 리더십이 키워집니까? 물을 주고 햇빛을 근데 쬐어주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분은 그냥 그렇게 나쁜 리더는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나쁜 놈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도 못 합니다. 근데 생각은 있는데 뭐 소통을 하거나 그런 능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른다. 뭐 저도 너무 큰 질문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솔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솔직하게 직원들에게 뭐 메일을 보내든 뭘 하든 내가 사실은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표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리더에 대한 것도 잘 몰라서 힘이 든다. 그리고 잘 봐달라 그러고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소통하라 그러고 이런 통로를 열어주는 건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둘째는 정말로 이렇다면 표정은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표정을 어떻게 해요? 리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멋있게? 나 다 아는 거 있냐? 내가 너를 뚫고 있다. 막 이렇게 이런 조금 전에 표정인가요? 솔직하게 말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막 어리버리한 표정을 막 지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팀장이라면 팀장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 팀 분위기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고 이미. 그거 보고 다 알잖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를 바라볼 때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주고 아주 작은 부분 요즘 뭐 잘 지내는지 힘들지 않은지 평소에 툭툭 던지는 이 한마디가 맞아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도 나에게 우리 팀장님이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까지 더 신경 써주시는구나. 의례적이긴 하지만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마음이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솔직하게 표현해주고 힘들면 힘들다. 나도 잘 모른다. 그죠? 네. 그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때 표정. 왜냐면 아래 사람들은 윗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그것만 된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뭐 괜찮은 리더가 될 소질은 있다. 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본인에 대한 낙관과 의심을 잘 조율하면 좋은 리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냥 살자 저희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사실 쌤 너무 바쁜데 제가 쪼르고 쫄라서 지금까지 함께 있는데 뭐 집착, 스트레스, 중독, 신입사원, 중간관리자 오늘 뭐 리더십까지 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쌤. 마지막 시간이에요? 잘렸어요? 아니요, 시즌 1 마지막 시간이에요. 잘렸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통통 튀는 혜민님하고 뭐 코드가 잘 맞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에너지를 받고 가는 시간이었어요. 또 마음대로 막 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잘 들어주시는 정치자분들이 있어서 저도 힐링하는 시간이었어요. 함께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6623님이 자꾸 전화하는 남편 바로 저희 남편인데 좋은 방법 알려주셨다고 시도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살자 사실 쌤 우리 책 제목이잖아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그냥 살자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생각이 맞다면 앞으로 우리 삶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힘들 때 힘들어하고 아플 때 아파하고 다시 또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자랑스러운지를 깨닫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좌절 스트레스는 긴 인생의 작은 부분일 뿐 결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거다.
그런 아.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저 진짜 지금 왈칵했어요. 그냥 힘들 때 힘들어하고 그 말에 진짜 이렇게 눈에 눈물이 찼어요. 앞으로 만만치 않은 삶이겠지만 힘든 때 힘들어하고 또 위로가 올 땐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 또 이만큼 시간이 가 있겠죠, 쌤? 네. 알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와 힘을 주신 신영철 쌤과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시즌2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